2019 광주 세계 수영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준비 상황과 흥행 조건을 집중 점검합니다. 세계 5대 스포츠 행사인 내년 수영대회를 도시 마케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광주시가 다각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역량진단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이달 말 2단계 평가마저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전남 동부해역에서 선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보조위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이면 광주수영대회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준비할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는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대회 준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 정용욱 기자입니다. 여섯 개 종목이 열리는 수영대회는 주 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을 비롯해 모두 5곳에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조선대 축구장 등 3곳에선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위해 임시 수조를 설치해 경기를 엽니다. 이 같은 구상이 대회 1년을 앞두고 점차 현실화됩니다. 남부대 수영장의 관람석을 8,000석가량 추가로 늘리는 공사가 오는 9월부터 시작되고 임시 수조도 테스트 이벤트를 위해 내년 4월까지 모두 설치됩니다. 조직위는 특히 수영대에 꽂힌 하이다이빙 경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여수 개최가 검토되기도 했지만 세계수영연맹과 협의해 경기장을 조선대로 최종 확정하고 부둥산의 풍광 등 광주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 실무진의 검토는 있었지만 처음부터 조선대학교로 하기로 한 상황이 변동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6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선수촌은 현재 54%의 공정률로 대회 개막 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3,000명을 모집하는 자원봉사자는 3배 가까운 8,500명이 접수해 내년 3월쯤 최종 선발 과정을 거칩니다. 후원사 유치도 본격 추진됩니다. 목표 후원액 239억 원 가운데 현재는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민선 7기가 시작되면 후원을 논의하기로 한 기업들이 많아 분위기는 고무적입니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위도 앞으로 2배가량 인력이 늘어나 각 부문별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충족시켜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인정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2019 광주 FINA World Championships. 흥행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는 북한 참가 여부입니다. 남북 관계에 쏠려 있는 관심을 흡수할 수 있고 북한 응원단이나 다이빙 메달리스트를 보유한 북한의 경기력 역시 흥미를 끌 수 있습니다. 수영 종목 특성상 단일팀 구성도 쉬워 강한 종목과 약한 종목이 각각 다른 남북이 상호 보완적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한 다이빙이라든가 또는 수중발레가 북한에서는 좀 강하거든요. 북한과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종목에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타 선수 역시 흥행의 주요 변수입니다. 한국에는 스타 선수가 많지 않지만 세계적 수영 스타 박태환 선수가 홍보대사로서 참가를 최대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여자 수영에서는 선발전 당시 고교생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져 반짝 스타의 등장을 기대해 볼 법합니다. 기록을 다투는 세계 선수권 대회이니만큼 순양 등 해외 수영 스타 참가도 기대됩니다. 수영 대회에 이어 곧바로 열리는 동호인들의 마스터스 대회는 거리가 가까운 일본 참가를 독려해야 하고 수영 인구가 많은 미국과 유럽 참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The diversity really enhances their total experience with swimming in masters, and they're all looking forward to coming to Gwangju. 관람석을 꽉 채우는 흥행은 결국 국내 관람객 참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는 평창의 경우 북한 참가라는 변수를 만나 50%로 부진하던 판매율이 전석 매진됐다며 다양한 전략과 홍보를 통해 전체 표 42만 매 중 38만 매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대회 기간은 마스터스 대회까지 포함해도 한 달 남짓입니다. 오랜 준비 기간과 여기에 들인 공력을 생각하면 짧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개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1년 전 세계 수영대회를 개최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의 아름다운 야경을 배경으로 한 개막식과 명소들을 노출시킨 경기장의 배치는 철저하게 계산된 도시 마케팅 전략이었습니다. Budai vár, a Lánchíd, illetve maga a folyó, amit egyébként integráltunk a világbajnokság szervezési folyamatába is. 내년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로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도시 마케팅. 어떻게 하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광주에 가보고 싶도록 만들까입니다. 이런 도시 마케팅의 하이라이트는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릴 개막식입니다. 실내라는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광주의 매력을 전 세계인에게 어떻게 선보일지 고민과 준비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5.18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유네스코 지질공으로 된 우둔산 서석대 입석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잘 어떤 최신 기술로 디지털 기술로 미디어 아트로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회 때 그랬던 것처럼 대회 기간 동안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고 대회가 끝난 뒤에 무엇을 남길 것인지 고민도 필요합니다. 저비용 고효율 대회라는 컨셉 때문에 새로운 경기장 같은 유형의 자산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광주시와 조직위는 마스터즈 대회 창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이른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지역 대학들이 요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2단계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제재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고강도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학생과 교직원 등 조선대 구성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남 최대 사학이라면서도 속칭 대학 살생부라 불리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지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조선대학교가 자율형 지산대학에 지정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 시민들을 비롯한 호남의 모든 시도민께서 의지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선대는 2단계 평가에서 기사회생하겠다고 다짐하며 강력한 구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학문과 행정단위를 구조조정하고 학사구조를 개편해 조직 규모를 30% 줄이면서도 기초학문을 보호하고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을 도입해 교육 서비스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밀립대학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선대학교 역사상 최대의 구조개혁을 시행하여 거대한 조직을 스마트한 시스템을 지닌 조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하지만 2단계 평가에서 조선대가 기사회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교원 정년에 따른 자연 감소를 제외하곤 구조조정의 핵심인 인력 감축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또 1단계 평가에서 하위를 기록한 60개 대학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교육부는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강경합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1단계 평가에서 탈락한 조선대와 순천대 등 광주 전남 6개 대학이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위적 정원 감축과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되는 최종 대학 평가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상 안전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왔지만 선박 사고는 최근 5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양 어선 한 척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난 9일 고흥 앞바다에서 낚시어선 2척이 충돌해 70대 노인이 숨졌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일에는 여수 낭도 앞바다에서 9톤급 낚시어선이 암초에 부딪혀 승객 3명이 다치는 등 이틀 만에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해상에서 선박사고로 숨진 사람은 올해만 벌써 3명. 모두 81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 동안 사고 발생 건수가 2.5배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에 가장 취약한 어선이 전체 사고 선박의 30%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5톤 미만의 소형 낚시 어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해역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가량이 남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산당국은 안전부주의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사고는 대부분 인적 과실이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충돌 사고와 기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항해 중 경계와 출항 전 기관 점검을 철저히 하실 경우 해양사고의 50%를 감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4월 낚시어선 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고에 따른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수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어민들이 참여할 강제 조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선박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광주시가 시민봉사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권익위원회를 발족하고 이용섭 시장과 함께 전남대 최영태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는 것이 자연스럽고 행정은 그런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합리적으로 수렴하고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원회가 그런 역할의 일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시민권익위는 우선 이용섭 시장 취임 전에 접수된 1,800여 건의 민원에 대한 자문을 맡고 이후에는 심의의결위원회로 기능을 확대해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결정합니다. 자리 다툼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광주시의회가 반쪽 선거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개원한 지 사흘 만에 제8대 전반기 의장으로 재선인 김동찬 의원을, 부의장에는 장재성, 임미란 두 초선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정회를 주장했던 반재신 의원 측 9명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았고 나머지 14명만 선거에 참여해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의 탈을 쓴 신부라고 비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재판 일정, 계획을 정리했는데 전 씨 측이 요구한 재판부 이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정식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미래형 자동차 투자 유치와 관련한 입찰 개입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은 친환경 자동차 산업 유치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용역 과정에서 광주시 공무원의 부당 개입 의혹을 내사한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내사 종결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돈가방을 훔친 혐의로 59살 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 씨는 지난달 12일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금품 240만 원이 들어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노동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심 씨는 한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노동자가 버스를 기다리다 잠이 든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의 한 도로에서 66살 엄모 씨가 몰던 45톤 트레일러가 넘어져 싣고 있던 아스팔트유 8톤이 도로에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4시간 넘게 도로가 통제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부직포와 장비를 이용해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트레일러 차량의 앞바퀴가 터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이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사흘간의 일정인 이번 행사에서는 대기오염 방지나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업체 140개사가 참여해 400개 부스를 운영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전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광주 남구가 남북교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합니다. 남구는 의회 승인을 거쳐 남북교류협력팀이 신설되면 지자체 차원에서
인도적인 지원과 직접 교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